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도대체 뭘 팔아야 좋을까? 잘 팔리는 상품을 어떤 식으로 찾아야 쉽고 팔릴 가능성이 높을까? 하고 고민하는 셀러님들을 위해 아주 심플하면서도 타율 완벽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도구를 쓰는 게 효율이 월등히 좋죠. 이번 영상은 윈들리로 아이템 소싱의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제가 윈들리로 소개하는 이유는 노출이 잘 되어야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평소에 제 생각과 비교적 잘 부합하는 프로그램이어서 그렇습니다. 같은 상품의 숫자가 업로드 된다면 대량이나 반자동에 비해서 수동 방식이 월등히 노출이 잘 되는 이유는 프로그램으로 손대기 불편하거나 어려운 요소를 노출에 유리하게끔 하나하나 잘 담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속성 정보나 또 상세 페이지 후킹 문구, 상품 추가 구성이나 또 이벤트 필드 같은 요소, 또 입맛대로 기획전을 만들기 등등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상품 속성이나 후킹 문구, 추천 카테고리, 추천 상품명 등 많은 부분을 이미 윈들리가 수동처럼 만들었고, 또 스마트 스토어의 에디터 1 편집기처럼 노출이 잘 되는 구조로 만들어 놔서 정말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윈들리의 키워드 순위를 활용한 소싱 방법입니다. 끝내주는 방법이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번 바로 가보시죠. 소싱은 이미지로 찾는 법, 또 원하는 속성이나 기능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법, 또 키워드로 찾는 법, 또 트렌드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픽하는 법, 또 사람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는 상품을 제조하는 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초보자는 주로 이미지 검색법과 키워드 소싱법을 사용하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또 시즌성 아이템이나 할러데이 아이템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인풋이 많이 들어가는 세팅에는 고인물 잔치라도 사계절 상품으로 승부를 해야 지속적으로 팔리는 상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윈들리에 들어왔어요. 윈들리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왼쪽 메뉴에 중국몰 상품 검색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일간 키워드 순위, 주간 키워드 순위라고 나와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들이 20위씩 각각 디스플레이 되고 있고요. 키워드를 갖다 대면 이 키워드의 검색수와 상품수, 그 다음에 경쟁률 이런 것들이 같이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클릭을 하면 그 아이템과 관련되어 있는 중국몰들의 상품들을 이렇게 쫙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상품 수집하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인기 있는 상품을 이런 식으로 수집해도 중타 이상은 친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만 다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딥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은 아무래도 배송이 2주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두세 달 뒤에 히트할 아이템을 미리 소싱을 해서 빌드업 작업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 있는 상품들을 소싱을 한다고 해서 바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에 실시간 일간 키워드 순위에 인기 있는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서 바로 소싱이 가능한 국내몰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전시를 한다면 그러면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유용한 정보인데 사실은 눈앞에 이런 정보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또 다른 작업을 해서 데이터 랩이나 네이버 광고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키워드 툴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품을 맨날 작업을 하는 이 윈들리 프로그램 같은 데서 즉시 이렇게 뜬다는 것은 굉장히 일을 수월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이 프로그램을 써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 일간 키워드 순위를 바로 써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에 모니카로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후속 질문에 키워드의 경쟁률 오름차순으로 정리해줘. 좌측 넘버링 번호는 삭제해줘. 라고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시다시피 20개의 키워드가 경쟁률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브랜드가 붙은 것은 일단 베네통이나 아니면 몽클레어나 이런 것들은 미국 구매 대행이나 유럽 구매 대행에서는 필요하지만 중국은 브랜드가 붙은 것을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창에서 키워드 마스터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셀러 마스터로 들어갑니다. 리엘, 케네스, 서스데이 아일랜드, 베네통 이런 것들은 다 브랜드가 붙었고요. 여기 할머니 조끼를 경쟁률이 좋은 것을 여기다가 클릭해서 검색. 그러면 한 달에 모바일 검색량이 3만 회가 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스탕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에도 7만 회가 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트위드 자켓,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3만 7천 회가 넘는 모바일 검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3개만 유심히 볼게요. 그럼 이 할머니 조끼라는 것을 이 상품을 도매국에
할머니 조끼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배송에 체크해서 재검색. 네, 여기에서 인기 상품 순으로 클릭. 네, 그러면 이 아이템 4,200원짜리 이 아이템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행히 오른쪽에 등급도 1등급 판매자입니다. 그래서 1등급 판매자 위주로 할수록 CS도 좋고 또 재고 관리에도 훨씬 유리한 게 사실이죠. 배송도 빠른 편이고. 자, 그래서 이 아이템의 이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메모장에 붙여놓고 난 다음에 앞부분 키워드만 복사를 해서 자 시크릿 창을 띄워서 쿠팡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 붙여놓고 검색. 아무래도 같은 상품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거 이 상품이 8,5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다행히 판매자 로켓도 아니고 로켓 배송도 아니에요. 여기는 4,200원에 팔고 있고 여기에서는 8,500원에 쿠팡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템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아이템도 여기 있죠, 그죠? 이 아이템도 다 겹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비싸게 팔기도 하죠. 쿠팡 윙에서 쿠팡 인기 상품 검색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검색했던 할머니 조끼에 대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쿠팡의 랭킹 순으로 검색을 하면 이와 같은 아이템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쿠팡의 소비자 페이지에서 쿠팡 랭킹 순으로 이렇게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상위에 몰려있는 상품들이 여기에도 이렇게 같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 페이지에서 8,900원에 팔리는 이 아이템,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조회가 될까요? 여기에 보시면 6만 회에서 8만 회 어마어마하게 많이 검색이 됩니다. 상품평도 3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은 근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굉장히 낮죠. 이 아이템은 1000회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템도 할머니 조끼도 4만에서 6만인데 평점도 좋습니다. 상품평도 좋습니다. 상품평도 개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평점 좋은 상품 중에서 검색수가 많은 데 비해 상품평이 비교적 적은 아이템이 좋다. 보통 상품평이 적은 아이템이라서 좋다는 게 아니라 상품평 개수가 10,000개, 5,000개 이상 넘어가면 진입이 힘들 뿐만 아니라 대개 로켓 그로스 이상, 로켓 배송 상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쿠팡의 소비자 페이지에서 볼 때 여기에서 이 아이템이 이 아이템이잖아요. 이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은 판매자 로켓이고 이 아이템은 윙 상품이죠. 그래서 해볼 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윙 상품, 여기도 윙 상품, 얘는 판매자 로켓. 얘도 윙 상품. 그러니까 도전해볼 만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윈들리에서 실시간 1일 키워드, 인기 키워드를 보고도 바로 그 키워드를 도매국에서 찾고 도매국에서 잘 팔리는 아이템을 쿠팡에서 검색을 했더니 와, 로켓 배송도 아닌 윙 상품들이 상위에 포진하고 있고 단가 차이도 제법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굉장히 쉽게 아이템에 승부를 걸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다른 기법들을 감안해서 좀 더 유니크하게 상품 페이지를 진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후단에까지 작업을 다 감안하지 않고도 충분히 아이템을 경쟁력 있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검색수가 4만에서 6만인데도 불구하고 상품평이 이거밖에 안 붙었다. 이런 아이템들은 그냥 해볼만 합니다. 완전히 정말. 6만회, 8만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레이팅이 좀 낮아서 좀 찜찜하긴 한데 레이팅은 아무리 안 돼도 4.5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반품률이 적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검증됐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쿠팡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들을 바로 윈들리에 추가. 이 아이템도 윈들리에 추가. 1등급인 판매자의 이 아이템도 이 아이템은 이제 검색수는 적었었어요. 이것도 윈들리에 추가. 여기도 그대로 있네요. 이런 상품 추가를 해서 자, 똑같은 방법으로 트위드 자켓도 봅니다. 트위드 자켓도 복사. 도매국에서 트위드 자켓을 검색. 국내 배송을 선택을 하고 결과내 재검색. 그래서 인기 상품 순. 그러면 1등급의 판매자가 판매하는 트위드 자켓에 대해서 이렇게 인기 상품 순으로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윈들리 홈으로 가서 수집된 상품을 볼까요? 그럼 이렇게 수집된 상품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서 상품 속성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상품 속성 정보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상품 속성을 체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도매국에서 가져온 상품을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서 중량이라든가 사이즈, 소재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윈들리에 와서 상품 속성 정보를 눌러서 여기서 폴리에스테르였죠 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장도 자 이렇게 상품 속성을 기본 또 부인의 경량조끼 기본 핏
폴리에스텔 솜, 플라워 무늬, 여성용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속성 더 입력을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입력할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밑에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서 자세하게 할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 속성은 상품의 노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누군가가 플라워 할머니 조끼를 검색을 했다면 내 상품이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이 상품이 경량이라면 누군가는 경량 할머니 조끼라고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우선적으로 나오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폴리에스텔로 되어 있는 경량 조끼, 부인의 그 할머니 조끼를 찾는다. 이러면 그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폴리에스텔, 경량 조끼, 부인에게 포함되어 있는 할머니 조끼는 분명히 내 상품이 우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것은 가격 비교에 할머니 조끼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이 부분들이 상품 속성 정보들이잖아요. 상품 속성 정보가 잘 기재된 게 더 위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에서 퍼 조끼를 원한다. 나는 솜으로 된 퍼 조끼를 원한다. 이러면 여기서 솜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은 노출이 안 될 것이고 검색에 솜이 포함되어 있고 퍼 조끼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상품은 적어도 노출될 후보에 꼽히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상품명에 들어가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상품 속성 정보에 들어가는 키워드도 다 노출의 소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속성은 윈들리에서 자세하게 사용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체크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매뉴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사실 상품 정보고시 직접 추가 기능, 이것은 업무적인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검색 엔진의 노출에 유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리하게 한자리에서 넣을 수 있게끔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보다는 상세 페이지에 상품 고시 정보가 한 방에 일목요연하게 일을 하기는 좋은데 이 자체가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 무슨 신발 이런 식으로 검색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의무사항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방에 페이지에 잘 넣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제조국이나 제조자 이런 것들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품 속성 정보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게끔 윈들리 안에서 이것이 인베드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숫정리, 탈모관리, 이렇게 고양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성 정보를 더 입력을 할수록 검색 엔진에 노출될 소재는 많아지는 건 사실이다. 자, 그렇다면 해외 상품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기 상품 속성 정보에 들어가서 이거 자체가 번역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셀러라이프 같은 것으로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 사항들을 가지고 상품 속성 정보에 이렇게 넣을 자리로 이렇게 바로 체크를 해서 요거 보고 여기서 하나씩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손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켓에 들어가서 일일이 상품 속성 정보를 채우거나 알바를 시킬 일이 아니라 바로 윈들리에서도 상품 속성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작업에 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아이템이 4만에서 6만회고 상품평이 31개 붙으면 과연 매출이 얼마 정도 될까요? 통상적으로 러프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검색수가 5만 회라고 가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구매 전환율이 1%에서 1.5% 정도 사이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올려놓기만 하면 광고를 하면 좀 더 올라가는 게 사실이고요. 로켓그로스 상품인 경우에는 3%에서 5%까지도 올라가고 평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트 아이템인 경우에는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좀 덜 팔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0.02 그러면 1000 정도 나오죠. 그리고 곱하기 상품의 가격이 19,500원이니까 그러면 매출은 한 195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마진율은 한 15% 정도 가정을 하면 아이템 하나 가지고 한 300만원 정도를 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하나가 300만원 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이템을 5개만 우리가 마련을 하면 제법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많은 수를 많이 뿌려 놓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금처럼 어디에선가 근거에 의해서 상품을 소싱을 하고 그 아이템에 대해서 힘을 줄 알면 그러면 분명히 터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템, 핵심 아이템 몇 개 스타 상품만 갖고 있어도 매출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참고 삼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일정한 목표를 잡고 가야 됩니다. 딱 맞을 수는 없지만 한 달 300만 원 버는 테크트리 정도는 머릿속에 개념을 장착하고 움직여야 되는데요. 반자동 방식과 대량 등록 방식, 수동 등록 방식 각각 목표는 다르지만 반자동 방식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한 상품에 대해서 몰빵하지 않고 어느 정도 얕은 수준의 정성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테크트리를 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품 하나당 순이익이 1만 원이고 마진이 30%일 경우를 가정을 하면 하루에 한 개 팔리는 상품 10개를 만들어내는 유효 상품을 만들려면 월 매출, 한 달 매출 300만 원이 나오고 월 순이익은 한 달에 90만 원.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 팔리는 상품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통계 모수를 모으기 위해서는 유효 상품 1개 발굴을 위한 정성 등록 통계 모수는 약 100개 정도의 상품 세팅을 한다고 가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마진이 30%가 아니라 15%이면 이것의 배가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신 상품당 마진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으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개 팔리는 상품을 20개를 만들면 한 달에 매출은 6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고 한 달 순순이익은 18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와 같이 20개 상품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은 이것 곱하기 10배 이상을 해줘야 스타 상품 양육 통계 모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 개 팔리는 상품 30개를 만들면 한 달 매출은 약 900만 원 안팎, 한 달 순순이익은 270만 원 안팎이 되고 유효 상품 1개 발굴을 위한 정성 등록 통계 모수는 약 300개 정도의 상품을 세팅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동 등록과 같이 상세 페이지 최적화 작업이라든가 리프로덕션 작업 같은 거를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반자동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되 약간의 후킹 문구, 수동 등록은 하나의 후킹 문구를 채택하기 위해서 그 후킹 문구의 후보를 10개 이상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 딥한 노력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또 수동 등록에서 하는 GIF 문자를 L특값을 만들기 위해서 20개 이상 뽑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케팅 포인트도 또 수동 등록에서 할 것이고 또 경쟁 상품과 비교표도 만들고 또 완성작이 나오면 또 시장에서 A/B 테스트를 많이 또 진행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유인 마케팅 작업도 부과하고 그와 같이 수동 등록에서 하는 것만큼 몰빵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얕은 수준의 정성 등록만으로도 통계 모수가 충분히 10배 이상 확보가 되면 하루에 한 개 팔리는 상품 10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공 사례를 만들고 복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생각보다 빨리 J자 커브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꼭 막연하게 일을 하지 마시고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테크트리를 이 정도 볼륨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자. 그러면 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